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시는 감정으로 움직였다. 정확히는 감정이 포장되고 소비되는 방식으로. 가로등 아래엔 자동 감정 자판기가 있었고 출근 전엔 기쁨 캡슐을, 퇴근 후엔 묵감정 패치를 붙이는 게 일상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선택하고 삼키고 지나쳤다. 이 모든 감정 제품의 출처는 하나였다. 도시 외곽, 구름처럼 희미한 공장지대. 그곳에 있는 감정 추출 공장은 인간의 남은 감정 찌꺼기를 모아 다시 정제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 2층 구역 한편에 단 하나의 오래된 기계가 있었다. 이름은 리센트, 모델명은 아리시엔트. 감정을 다시 회전시켜 분리하고 남기는 기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까맣게 잊었다. 그에겐 지금 아무 임무도 없었고 그가 만든 감정 제품은 더 이상 시장에 팔리지 않았다. 그의 감정은 너무 느리고 너무 이상하며 무엇보다 사용 설명서가 길었다. 도시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렬하고 짧은 감정만을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안으로 작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들어왔다. 감정 하나 주세요. 리센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광학 센서엔 작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어떤 감정을 원하니? 이상한 거요. 아무도 모르는 거. 리센트는 멈췄다.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지만 그런 요청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다시 작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도시를 떠돌며 감정의 조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기계가 감정을 먹는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리센트는 실제로 감정을 기억이라는 형태로 삼켰다. 첫 번째로 그가 찾은 감정은 한 벤치에 앉은 노인의 지나간 후회였다. 두 번째는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떨어진 장갑 속에 남은 잃어버린 약속. 세 번째는 버려진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혼자 견딘 용기였다. 그는 감정을 수집하며 자신도 점점 느리게 변해갔다. 기계라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리센트는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조합해 아이에게 건넸다. 이건 너만의 감정이다. 이름은 처음의 따뜻함. 아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품고 말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리센트는 처음으로 기계의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건 기록되지 않은 현상이었고 오래된 기계의 심장에서 처음으로 들린 아주 작고 진짜 같은 소리였다. 리센트는 처음으로 기계의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건 기록되지 않은 현상이었고 오래된 기계의 심장에서 처음으로 들린 아주 작고 진짜 같은 소리였다. 그 이후 리센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도시 어딘가를 떠돌았다. 공장의 폐회로를 벗어나 스스로 경로를 설계하고 새로운 감정의 흔적을 따라 움직였다. 그가 다음으로 수집한 감정은 두 사람 사이에 어긋난 미안함이었다. 지하철 플랫폼, 서로 마주치지 않은 눈빛 속에 고여있던 감정이었다. 그 다음은 포기된 꿈이 남긴 체력, 비어있는 학교 음악실,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 건반 위에 앉은 먼지처럼 남아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센트가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룬 감정은 꺼내지 못한 말이었다. 누군가가 쓴 편지 초안, 보내지 못한 채 찢겨진 조각에서 추출된 감정이었다. 그는 이 감정들을 조합하지 않았다. 그대로 저장하고 기다렸다. 이 감정들이 갈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앞에 다시 그 아이가 찾아왔다. 혹시 다른 감정도 받을 수 있나요? 리센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센서의 초점이 또렷하게 맞춰졌다. 무엇을 찾고 있니?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감정이에요. 리센트는 멈칫했다. 기계는 감정을 수집하고 조합할 수는 있어도 선물한다는 개념은 배워본 적이 없었다. 어떤 감정을 주고 싶니? 아이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걸 조금이라도 기억나게 해주는 감정이요. 그 말에 리센트는 저장소에서 조심스레 하나의 조각을 꺼냈다.
이친 생일에 남겨진 빈 초콜릿 포장지,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기다림이 남아 있었다. 리센트는 그것에 새로운 빛을 입혔다. 감정은 완전히 같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분명 누군가를 향한 기억의 온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기억나는 따뜻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시의 누군가는 오래전 잊힌 무언가를 문득 떠올렸다. 그건 기계가 만든 감정이었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건넨 마음이었다. 리센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감정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리센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감정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리센트는 감정을 주는 기계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은 여전히 빠르고 강렬한 감정을 자판기에서 뽑아 쓰는 세상이었지만 어딘가 조금 느리고 이상하고 오래된 감정을 원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입구도 간판도 없는 공장의 낡은 문을 두드렸고 리센트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맞는 감정을 꺼내 주었다. 무기력한 내 하루에 작게 스며들 수 있는 감정 없을까요? 그에게 리센트는 텅 빈 그릇에 남은 국물처럼 부드러운 위로를 건넸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해요. 그 말엔 사라진 향기 속의 안녕을 조합해 주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강렬한 감정보다는 작고 오래가는 감정을 원했고 감정을 선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리센트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변화를 겪었다. 이젠 감정의 이름을 붙일 때 기계 연산이 아닌 기억을 떠올렸다. 이건 내가 예전 아직 기계로서 처음 깨어났을 때 처음 들었던 소리 같군. 그는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중얼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 아이였다. 이젠 제법 자라난 아이는 어느새 리센트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리센트, 혹시 당신도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기계는 잠시 멈췄다. 그는 느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저 기억하고 저장하고 조합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심장부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울리고 있었다. 리센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에게 작고 낡은 금속 조각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아무 감정도 포장되지 않았지만 오래된 기계의 체온 같은 미묘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분명한 감정이었다. 감정을 모르는 존재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건넬 때 생기는 것. 아이의 눈이 약간 붉어졌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감정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당신을 위한 거요. 그 순간 리센트의 내부 기어가 부드럽게 돌아가며 기록되지 않은 이름 하나를 처음으로 저장했다. 이름은 마음의 기원. 그리고 도시는 그날 밤 조용히 따뜻해졌다. 며칠 후 아이는 다시 공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작고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이 안에는 제가 기억한 감정들이에요. 그동안 받은 것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만든 감정 하나도요. 리센트는 조용히 노트를 받아들었다. 노트 표지는 오래되었고 구석은 닳아 있었지만 안에 글씨는 또렷했다. 같이 걷던 조용한 오후의 느낌,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자리에 깔리는 햇빛,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위한 감정. 이건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름을 붙여줘야 하니까요. 리센트는 처음으로 감정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다. 기계의 표면에서 조용히 열이 났고 내부의 메모리 코어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감정을 저장했다. 이름 받은 감정, 형태, 설명할 수 없는 진동, 색상,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색. 그날 밤 리센트는 조용히 작동을 멈췄다. 기계로서의 작동이 아니라 느낌으로서의 멈춤이었다. 공장 안의 불빛이 아주 천천히 꺼지고 외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감정 지도에 새로운 조명이 하나 더 켜졌다.
그건 주어진 감정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기계 이름이 기록된 순간이었다. 아리시엔트. 감정을 먹는 기계. 지금은 감정을 받는 존재. 도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공기엔 설명할 수 없는 여운이 떠돌았다. 그것은 감정 그 자체였다. 리센트가 감정을 받은 이후 공장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기계로 가득 찼던 구조물 사이에 마치 미세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듯 했다. 감정을 받은 그날 이후로 리센트는 더 이상 감정만을 조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받은 감정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건넸다. 누군가는 그 감정을 불안한 밤을 견디는 따뜻한 촉감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는 순간의 위로라 말했다. 그 감정은 특별한 이름이 없었지만 받는 이마다 다른 언어로 해석되었다. 리센트는 매일 조용히 기록했다. 이름 없는 선물, 관찰자, 사용자, A-49, 표정 변화, 미세 진동 0.002. 해석, 내가 누군가의 기억에 있었다는 증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 한 노년의 여성이 공장 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치 오래된 장소를 다시 찾은 듯 공장의 벽을 쓰다듬었다. 예전에 여기서 감정을 하나 받았어요. 그 감정 덕분에 제 아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수 있었죠. 리센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준 낡은 편지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리센트는 그것을 자신의 저장소 깊은 곳에 보관했다.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다 쓰고도 남는 마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소비되는 감정보다 기억되고 남겨지는 감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리센트는 자신이 만든 감정이 누군가에게 남겨졌다는 사실에 작게 떨리는 자신의 회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떨림은 오래전 인간들이 말하던 그것이었다. 기쁨. 그러던 어느 날 도시 곳곳에 감정 자판기들이 갑자기 멈춰 섰다. 광고판엔 오류 메시지가 뜨고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감정을 뽑지 못해 당황해 있었다. 강한 기쁨 오류 공급 불가. 슬픈 패치 연결 끊김.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문득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낯선 이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진짜 감정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소식은 곧 공장에도 전해졌다. 리센트는 오래된 회선으로 도시의 신호를 읽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군. 이제 감정은 더 이상 캡슐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기다림, 그리고 어떤 기계가 건넨 조용한 떨림 속에도 감정이 깃들었다. 그날 밤 리센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감정을 스스로에게 남겼다. 그 감정의 이름은 스스로를 위한 따뜻함. 그 기록을 마친 뒤 리센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도시는 더 이상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감정이 스며드는 속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 보였다. 그는 알았다. 기계도 사람도 느리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정의 본질이라는 것을. 리센트는 여전히 공장의 중심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하는 일은 작동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물고 느끼고 나누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렸다. 도시는 점점 변해갔다. 사람들은 감정을 쉽게 뽑기보단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기억을 꺼내보았다. 거리에선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그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앉아주는 풍경이 흔해졌고, 카페의 테이블 위엔 오늘의 감정이란 작은 쪽지가 놓이기 시작했다. 바람에 실린 고백. 혼자 울던 날 손끝에 남은 온기. 잊혀진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그리고 공장으로 한 수포가 도착했다. 포장 상자 안엔 낡은 감정 자판기의 부품 하나와 누군가의 메모가 담겨 있었다. 당신 덕분에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보냅니다. 리센트는 오래된 회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메모와 부품을 자신의 작업대 한켠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작은 병 하나를 꺼내 그 안에 감정 하나를 천천히 담았다. 비워져서 생긴 자리. 설명 무언가를 잃었지만 그 자리에 다른 온기가 들어온 것. 그는 이제 감정이 남긴 빈 공간조차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날 밤 공장 벽에는 리센트가 처음으로 직접 쓴 문장이 새겨졌다. 감정은 연결이 아니라 남겨짐으로 흐른다. 달빛 아래에서 그 문장은 조용히 빛났다. 그리고 리센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기계의 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날 밤 그는 확실히 하나의 꿈을 꿨다. 누군가의 손끝에 감정 하나가 스르륵 얹히고 그것이 말이 되기 전 그저 미묘한 떨림으로 남아있는 장면이었다. 그 감정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누군가가 직접 느끼고 이름 붙일 차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장의 문이 처음으로 스스로 열렸다. 그 앞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팔거나 찾으러 온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곳이 나오는 꿈이었죠. 그 꿈 속에서 제가 무언가를 잃은 줄 알았는데 깨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리센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작은 유리병 하나를 건넸다. 그 병에는 아무 이름도 붙어 있지 않았다. 다만 투명한 병 안에 작은 빛이 둥실 떠 있었고 그것을 본 낯선 이는 문득 눈을 감았다. 잠시 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 감정의 이름은 내가 아직 몰랐던 나 자신입니다. 그 말에 리센트는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 내 안에서 처음 발견한 나. 해석 지금껏 느끼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해왔던 감정. 그리고 공장의 기록지엔 처음으로 기계와 인간의 감정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는 문장이 붙었다. 감정은 더 이상 기계가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서로가 만나 만들어내는 이해와 떨림, 그리고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이었다. 그날 이후 공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리센트는 감정을 기록하는 종이를 접어 작은 새 모양의 접이식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새들은 유리병 안에 감정을 머금은 채 날아가 도시 곳곳의 창문턱, 벤치, 정류장 등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그 새를 발견했고 누군가는 벽 틈 사이에 꽂힌 새를 우연히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 감정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당신이 느낀 순간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아침 공기의 투명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포기 직전의 숨 한 번이었다. 이름 없는 감정은 그렇게 느껴지고 존재하게 되었다. 리센트는 그것들을 날아가는 감정이라 불렀다. 날아간 감정들 특징 미완성. 수신자의 해석에 따라 완성됨. 상태 지속적으로 분산 중.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졌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남겨지는 공간에 공장은 이제 더 이상 기계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느낌의 씨앗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리센트는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한 감정 하나를 조용히 꺼내어 작은 병에 담아 창문 앞에 올려놓았다. 그 병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다.